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정도 인원이 정말 좋아요. 너무 소문이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제가 이 옷차림 똑같잖아요. 어제 옷차림 아니에요. 일주일 전 옷차림인데 일단은 그때 사진을 급하게 하나 찍어봤거든요. 지금 보험금 청구서 작성 요령이라고 해서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뭘 이런 거를 우리한테 강의를 하나?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보고 보험금 청구서 요령 우리 눈 감으면 눈 감고도 작성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상가들만은 아마 깨야 할 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청구서가 작성이 되면 보험회사 보상가에서는 그냥 상견례 소개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서류를 보고 이거를 면책을 해야 되겠구나, 조사를 내보내야 되겠구나,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삭감을 해야 되겠구나, 요 서류 한 장 보고 다 판단이 되거든요. 이거랑 계약상이랑 놓고 담보가 이렇게 되어 있네, 대충 보험금 얼마 정도 나갈 것 같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인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작성하는 요령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성명 주민번호 적는 거 똑같고, 중요한 거는 직장 직무. 이게 통지 의무 위반일 경우에는 비례 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적으라고 했다가 적었으면 보험사는 이 직장이랑 직무랑 지금 현재 사고랑 혹시라도 허리가 다쳤는데 일하다가 다친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조사가 나갈 수 있어요. 그 비례 보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적는 건 조금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사건 내용이랑 이 사람 이제 직업이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안 적고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그때 뭐 얘기하셔도 되고, 어차피 얘네들이 적어서도 확인 나오고 안 적어서도 확인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안 적고 스무스하게 넘어가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적게 되면 좀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게 되면 보험사에서 통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직업급수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담보가 삭제가 되거나 줄어들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고민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1억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보험료가 1,000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통지를 해서 이 사람 이제 급수가 상급으로 변경됐다. 그럼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 보험료는 2~3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오히려 하면은 손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해지 당할 거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럴 경우에 만약에 제 가족이라고 하면 일부는 그냥 놔두고 일부는 고지를 해서 통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확실하게 조금 금액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줄어들기는 해요. 그리고 예전에 지금 메리츠인가 거기서는 오토바이 이륜차 부담보 있잖아요. 그거 오토바이 탔다라는 걸 고지 안 했다고, 통지 안 했다고, 그래서 그거 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약간 적극적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직장 직무는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보험사가 통지 의무 비례보상. 비례보상 어쨌든 보험사는 눈에 삭감하기 위해서, 보험금 면책하기 위해서 이 서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약자 보험금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직장 직무는 신속하기 위해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이걸 적었을 경우에는 비례보상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직업급수 관련해서 통지 의무 직장이랑 지금 사고랑 관련이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은 하는 거고, 관련이 있으면 우리가 비례 보상하는 거고, 고지 의무 같은 경우는 관련이 있으면 면책하는 거고, 관련이 없으면 지급하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사고 일시예요. 사고 일시. 사고 일시는 이제 보험회사가 계약사항이랑 그 다음에 이 지금 청구서를 딱 보고 근접사고인지를 체크를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사고는 근접사고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암이 걸렸다. 그러면 근접이죠. 그러면 그 전에 어디 병원을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50세 여성인데 고혈압 당뇨다라고 하면은 그럼 50세 여성이 왠지 그 전부터 치료를 받았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다 조사가 나가요. 근접사고는 거의 조금 조사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상해사고, 근접사고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내가 일부러 내는 경우도 있겠죠. 나쁜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은 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내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그 당일날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근접사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90일 면책기간. 이게 지금 암 같은 경우는 90일 면책기간.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뭐 암 진단 왔다라고 하면 90일 면책기간 안에 이 사람이 암 진단을 받은 게 있는지 없는지를 또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와요. 근데 되게 오래된 거, 한 10년 됐는데 암 진단 받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암 관련해서 암이 적정한지를 보이기 위한 거고, 근접일 경우에는 암이 그 전에 혹시라도 진단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경과를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대부분 3년 이전이다 라고 하면은 해지 목적이에요. 해지를 할 수 있어요. 보험사에서는. 계약 체결로부터 3년 이내 사고는 해지를 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해지를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험금 청구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우리 고객이 사고가 났는데 이거 지금 그냥 3년 지금 청구하면은 조사가 나올 것 같아. 그럼 과거력을 조사하기 때문에 해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권리랑 우리가 해지 당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러지? 저는 이게 부동산이랑 이게 보험금 청구할 때랑 조금 다른 게, 우리가 부동산은 우리가 투자를 좀 많이 해보셨죠. 다들 많이들 갖고 계시죠. 예. 부동산은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거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똘똘한 한 채 요즘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험금 관련해서는 언제 청구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해지를 안 당하고, 해지는 보호해, 계약은 보호해. 그러고 나서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할지는 그때 고민하면은 일단 한 단계는 넘어갔어요. 근데 마음이 급해서 먼저 청구를 했더니 보험사가 해지하고 돈 주니 안 주니, 최악은 해지도 당하고 보험금 못 받는 거고, 그 최고는 해지 안 당하고 보험금 받는 거잖아요. 그 안에 뭐 삭감 당하고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3년 넘기는 거. 청구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 좀 약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바뀌었잖아요. 혹시 언제 바뀌었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3년. 그렇죠.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죠. 그 시기가 2015년 3월 12일. 예.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좀 웃길 수도 있어요. 저만 웃길 수도 있어요. 이게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하실 때가 2015년도에 서거하셨어요. 2015년 03, 03. 그리고 하루에 2번씩 국수를 먹는다. 국수 즐겨 드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를 2015년에 했는데 하루에 2번씩 국수를 먹는다. 2015년 3월 12일. 그때 기점으로 그 전은 2년, 그 이후는 3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3년이 우리가 2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지 마세요. 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안 주긴 하는데 보험사에서도 작년부터인가 조금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청구권 때문에 미리, 어차피 청구해보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뭐 등기료밖에 안 드는 건데 청구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사고 경위 적잖아요. 여기 보면은 자세히 적으라 그러잖아요. 다들 자세히 적고 계시죠? 그렇죠? 자세히 적으면 안 돼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적으면 안 돼요. 그렇죠, 맞아요. 두리뭉실하게. 왜냐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변명이 엄청 길어져요. 막 말이 많아져요. 그러면 딱 느낌에 이 사람은 조금 뭐 속이는 것 같은데? 뭔가 막 주저리 많아요. 특히 상해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등을 갈다가 의자 위에, 이제 의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자 위에 전등을 갈다가 흔들흔들 거리면서 떨어지면서 왼손으로 짚으면서 떨어짐. 이러면 거짓말이에요, 좀. 대체적으로, 저희 이제 느낌적으로. 그리고 새 신발, 이제 겨울이에요. 새 구두를 신고 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짐. 새 구두 필요 없어요. 그냥 빙판길에 미끄러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좀 약간 진단명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진단명이 예를 들어서 코가 골절됐다 라고 하면 보험회사는 폭행 사고가 있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손목에 막 예를 들어서 인대 파열, 신경 손상이 있다라고 하면 자해. 그런 부분을 조금 판단을 해요. 근데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해 관련해서는 자해를 하게 되면은 건강보험 못 받아요.
그래서 일반으로 처리가 돼요. 폭행도 일반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영수증을 보고 감각적으로 알아내요. 예전에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지금 무렵이었을 거야. 8월 달? 근데 계곡에서 친구들이랑 순서를 뭐 정해서 다이빙을 하다가 이제 자기 차례가 됐대요. 다이빙을 하다가 돌에 부딪혀서 코뼈가 골절됨. 머리가 깨져야지 코만 골절이 된 거예요. 열상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가짜죠. 그러니까는 만들어도 혹시라도 우리 조금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조금 다르게 적는 거에 따라서 보험사가 좀 유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이거를 좀 만들까 해서 너무 얘기를 디테일하게 만들다 보면 거짓말이 돼버리니까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보험 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령껏, 그러니까 적당히, 간단하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전등 갈다가 넘어짐, 떨어짐, 뭐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진단금을 받을 뭐 이제 그 항목 안에 뭐 진단자금이라든지 입원 일당이라든지 수술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넣어주면 돼요.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적을 때 초진 기록지 우리 병원 가서는 새 구두 신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청구서 적을 때는 새 구두가 나와. 이상해요. 예. 그래서 병원에 적었을 때 그 초진 기록지를 내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되게 간단하게 적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CC, C.C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주호소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이렇게 내가 했구나. 그래서 거기에 약간 맞춰서 보상과 직원들도 사고 내용 보고 초진 차트를 보고 그걸 보고 내용이 다른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건강검진하다, 건강검진에서 내시경하다 위암 진단받음, 아니면 고혈압 진단받음, 뭐 고지혈증 진단받음, 간단하게. 두 번째, 팔의 마비 증상으로 응급처치 후 뇌경색 진단받음. 이렇게 입원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 갔으니까 응급실 치료비 달라. 뇌경색 진단받았으니까 진단금 달라. 그러니까는 보험사가 우리가 가끔 적어도 지네들이 일부러 그러는지 진짜 몰라서 그러는지 막 뺏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적는 거예요. 니네가 모르니까 내가 다시 알려주겠다. 그리고 그렇죠. 약간 여기 안에 그냥 내가 받고 싶은 담보, 그런 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새벽에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격리해요. 이것도 응급실 격리했으니까 응급실 치료비 나올 거고요. 심근경색 진단을 했어요. 그러면 진단자금 나올 거고, 스텐트 삽입술 했어요. 그러면 수술비 나올 거고, 그럼 어차피 입퇴원 확인서 청구되고, 스텐트 삽입했는데 당일날 퇴원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입퇴원 확인서. 그렇죠. 수술 확인서. 이런 거는 어차피 기본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사고 경위. 이거 아까 제가 직업급수, 직업 관련해서 비례보상하니까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뭐 진단명에 따라서 뭐 목졸림, 뭐 질식 이런 거 있으면은 거의 좀 약간 그런 거 이제 자해 의심받을 수 있고, 진단명. 뭐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고관절 인공치환술을 해서 뭐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다리 절단됐으면 후유장애 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이건 상해는 초진 기록지 처음 간 거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응급실 기록지. 이런 걸 다 보니까 이런 서류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1차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것도 그냥 제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중앙선 침범하던 차량의 정면 충돌 이제 고관절, 골절로 인공관절 치환술함. 이게 고관절이 골절되는 거는 보통 이제 대시보드에 충격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대시보드가 앞에 있지 뒤에 있지는 않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고관절 뭐 될 수도 있어 진짜로. 근데 대부분 대시보드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나 조수석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렇게 적기가 좀 어려우면 그냥 교통사고로 고관절 골절로, 교통사고로 뭐 인공관절 치환술함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어차피 교통사고를 한 거 하나, 인공관절 치환술 한 거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빙판길에 미끄러지면 손을 잘못 짚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못 짚어서 왕관절 골절 아니면은 여기 골절이 많이 되거든요. 뻗쳐서 이제 안 넘어지려고 뻗치다 보면 여기 주관절, 그다음 손목관절, 나이 드신 분 손목관절 여기 주관절 많이 골절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골절 진단비 같은 것도 받으실 수 있고 수술비. 그다음에 이거 정말 많잖아요.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 뭐 족관절 골절됨. 이것도 그냥 계단에서 굴러 족관절 골절됨. 이게 3번 같은 경우에 저런 게 조금 많아요. 식당에서 배달하시는 분들. 거기 꼭 들어가요. 뭐 식당에서 뭐 배달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짐. 근데 1급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분은 2급이 되는 거잖아요. 직업급수가.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일하다가 다쳤으니까 비례보상 되는 거고.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도 그냥 뭐 교통사고로 인한 뭐 교통사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어도 돼요.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배달 중이라는 얘기도 적어요. 사람들이. 배터리 배달하다가.
이런 내용을 적거든요. 그러면 배달 중이니까 그거 가지고 또 직업구수 비례 보상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오늘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에요. 때마침. 어쩜 이렇게 잘 맞는지. 예. 자, 우리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작성할 때 우리가 엄청 긍정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동의에 예. 그 눈 감고도 예 밑에 사인 착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그게 왜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그 고객님들 거도 작성을 해서 보험사에 청구를 해주시나요? 그렇죠. 많이 해주시죠. 이거 지금 첫 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그럴 줄 알았어요. 없으시죠? 예. 진짜요? 이거 혹시 활용해 보셨어요? 이게 왜 무슨 어떠한 문구가 문제가 있고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고 혹시 그렇게 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시나요? 그 읽어만 보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항목은 그냥 당신이 우리 회사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보험금 청구했으니까 당신 주민번호로 우리 회사에 담보가 뭐뭐 있는지 조회를 해보겠다. 수지 비용 간단해요. 그 안에는 뭐 보험금 지급 심사, 보험 사고 조사, 보험금 지급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있어요. 그 이거는 동의하셔야 돼요. 뭐 수집하겠다는데 우리가 수집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고요. 와, 이번 항목이 아주 중요한데 얘네들이 제일 짧아요. 자, 2번 보시면 이거를 보셔도 되고 뒷장을 넘겨서 보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네모 박스에 신용정보 집중기간 및 보험료율 산출기간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보험료율 산출기간이 원래 보험개발원이었어요. 그런데 얘네가 좀 말을 바꿨어요. 다시. 보험료율 산출기간으로. 그리고 신용정보 집중기간은 2015년부터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신용정보 집중기간으로 이게 지금 정보가 넘어간 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출범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넘어갔는데 보험회사에서는 15년부터 이미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고객들 보험 가입할 때 뭐 ICPS 돌려본다, 개발원 돌려본다 막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ICPS, 보험료율 산출 기간은 ICPS. 이거를 조회하면은 이 사람이 보험금 받은 내역, 어느 보험사에 가입되는지 그거를 다 볼 수 있어요. 보험사에서는. 그리고 신용정보 집중기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넘어간 게 지금은 이제 요율 산출기간에서는 안 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메리츠랑 삼성화재 이거를 보잖아요. 거기에는 친절하게 보험료율 산출기간하고 ICPS라고 적어놨어. 이제 쓸모없는 건데.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왠지 우리는 친절하고 이제 ICPS 우리 조회할 건데 우리는 지우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신용정보 집중기간 넘어갔어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알려주고 ICPS라만 적혀 있어요. 한번 이따가 끝나고 한번 가셔서 보시면 메리츠랑 삼성화재 엄청 빠르잖아요. 메리츠도 그 두 군데만 그렇게 적혀 있고 제가 생보사까지는 끝까지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하면 밑에다가 제가 여기 지금 보이시죠? 신용정보 집중기간은 가로 열고 ICISJ 이게 인슈런스, 그 다음에 크레딧, 그 다음에 이게 인포메이션 시스템. 완전히 이제 크레딧 들어가면 이제 신용 뭐 이런 거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심각하게 보는 거죠. 그다음 보험료율 산출 기간 같은 경우는 인슈런스 클레임 풀링 시스템. 이렇게 해서 이게 약자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저는 계속 쓰는 용어니까 상관없는데 우리 팀장님들 잘 모르시니까 그냥 기록을 해 놓으시라고 제가 이걸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신용정보 집중기간은 가로 열고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적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적어요. 실제로. 그리고 볼펜을 제가 지금 이거는 보시라고 진하게 해놨는데 여리게 적어요. 여리게. 왜냐면 실수하라고. 보다가 니네가 마음대로 막 조회했다가 나중에 한번 걸려라. 한번 된통 혼내주겠다. 근데 진하게 적으면 보란 듯이 해주는 거 같잖아요. 그 왠지 의심을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것 때문에 뭔가 숨기는 게 있나라고 해서 조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예, 이거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무조건 다 하면 무조건 조사 나와서 의심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무슨 일 있으셨던 거 아니죠? 아침에 어제나. 예.
지금 3번 항목 보시면 제가 여기는 지금 삭제가 됐는데 이게 왜 삭제가 됐지? 잠깐만요. 아. 자, ICPS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의하면 주의 일자, 주의 시간, 그리고 B로 시작하는 회사, 이용자 누구, 이용자 아이디 누구, 보험금 지급. 그 다음 2014년 4월 30일 몇 땡땡 이렇게 해서 이런 자료를 보험사가 보는 거예요. 이거 되게 고급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손해 사정사들도 몰라요. 보험회사 보상가들도 자기네들만 좋아했지 이게 어떻게 출력되는지 몰라요. ICIS 이제 바뀐 거죠. 이거 혹시 뭐 블로그에 올리고 그러시는 거 아니시죠? 네, 개인적으로 예, 활용해 주세요. 예, 예. 이 같은 경우도 예, DB 손해보험, 보험금 심사, 신용정보 날짜 쭉 나오잖아요. 아까랑 차이점은 아까는 그 사람의 이름, 아이디, 조회일자가 다 나왔잖아요. 지금 그런 거 없어. 간단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하도 진상짓을 하니까 계속 진화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년이었다가 5년이었다가 1년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개발원이었다가 요율 산출 기간으로 바뀌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3번 항목. 그러니까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내 자료를 너네가 개발원이나 신용정보기관에서 조회를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조회했다라고 하면 이건 내가 개인정보 동의를 안 했으니까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보를 보험금 아까 전에 그 자료가 제공받아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면 개발원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업무 수탁자 등 그 밑에 있는 거 의사, 그다음 의료기관, 의료자문업체, 변호사. 우리가 가끔 보험사에서 자기네 뭐 이제 의료자문 보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는 동의미 위임을 다 받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동의했잖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설명 안 해줬잖아요. 이거 나간다라고 설명을 다 해줘야지 지네 마음대로. 요즘에 보험사가 또 얼마나 똑똑해졌냐면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을 받아요. 근데 법률 자문 받는 것도 내 정보를 가지고 내 정보를 니네 마음대로 외부로 유출하라고 우리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정보를 가지고 유출을 해요. 그리고 법률 자문 받았다고 되게 떳떳하게 얘기를 해요. 이거 큰일 나는 문제죠. 이거 2번하고 3번은 동의하면 체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동의를 하는데 ICPS, ICIS는 제외한다. 나는 그거는 동의 안 하겠다. 나머지는 니네들이 다 해라. 그게 핵심이에요. 얘네가 돌려보는 게 그거를 받는 게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동의를 받는 거예요. 목적은 그거예요. 네, 다 동의는 다 체크를 하세요. 근데 내가 골라서 내가 제외하는 부분은 이거만큼은 동의를 안 하겠다라고 해서 제외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메리츠랑 삼성화재 같은 경우 ICPS를 적어놨어요. 그러면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ICPS 제외. 제외라고 해서 쭉 지워버리면 내가 다 동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머리를 쓰셔야 돼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써놓으면. 그렇죠. 내가 니네들이 제에다가 적응하게 된다는 그럼요. 네. 그럼 체크는 하되 여기다 말씀대로 제외를 써놓으면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거는 당신네들이 제공한 문서고 동의를 할지 안 할지는 고객에 걸린 거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문서를 가지고 내가 적었다라고 해서 사문서 위주는 아닌 거잖아. 나는 이거는 제외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너무 많이 활용하고 남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약간 보험사에서 의심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해야 될 것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다가 그냥 쭉 그으세요. 의료기관, 의사, 의료자문업체, 변호사. 이거는 보면은 그냥 그으세요. 그리고 진한 걸로 우리가 나는 정말 동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네임펜으로 거야지 안 돼요. 그냥 살짝 여린 거 있잖아요. 0.2mm, 3mm 이런 거 보일 듯 말 듯 나만 아는 거. 싹 긋고 그다음 보낼 때 복사해서 보내셔야죠. 얘네들이 자기네 이거 없어졌다 그러면은 또 할 말 없죠. 맨날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복사해서 보내셔야 돼요.
근데 다 안 놀라세요. 지금 속으로 놀라고 있는 거죠. 저만 놀라고 있는 건가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4번은 그냥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하시고 뭐 성명 쓰시고 뭐 서명하시고 사인하시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사례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보험금 이제 장애보험금 다 청구를 했어요. 2014년 6월 2일 날 얘네가 문서를 발송을 했어요. 제3자 기관 안 간다 그래서 서류를 다 보내버리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야, 근데 6월 2일 날 발송해놓고 6월 3일 날 조회를 했네? 와, 나쁜 놈들이죠. 서류는 6월 3일 날 도착했어요. 근데 또 한 번 돌려본 거죠. 어떻게 하나 하고. 그리고 또 문제는 제가 갈 때 다 동의를 안 하는 걸로 다 했어요. 그런데도 얘네가 지금 4번이나 돌려본 거예요. 앞서. 그 우리가 이거를 조회할 때 5번, 10번, 100번 돌려보라고 우리가 조회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네는 지네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나 많이 돌려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 우리가 또 이게 또 법률자문, 변호사 사무실에 또 법률자문 하나 가야죠. 법률자문. 예. 네. 아, 저 지웠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삭제,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좀 해주세요. 예. 이거 이름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거, 예, 알겠죠? 예. 아니, 위에, 아니, 이거는 예, 위에 거, 예, 위에 거, 예. 제가 너무, 위에 거는 오픈하지 마시고, 예, 제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제가 밉다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2014년 6월 3일 날 지네들이 돌려봤다.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은 처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률 자문 들어갔어요. 그 직원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발급한 사람은 그 김앤장의 직원이었거든요. 진짜 똘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끝까지 물고 늘어졌죠. 저랑 성격이 맞아서 우리 끝까지 해보자. 이거 정의롭게 우리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해서 끝까지 해가지고 완전 법률 자문 들어가고 생쇼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보험금 받았어요. 담당자도 엄청 조금 힘든 사람이었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찌 보면 오늘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할 때 계약 체결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험사가 해지 못하고 안날로 한 달이 지나면 해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2년이 경과하면 해지를 못해요. 근데 그 이유는 원래 예전에는 아마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계약 체결로부터 3년이 지난 때는 이런 말은 원래 안 들어갔었어요. 그러다가 얘가 지금 문구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보험사가 안날로 한 달은 무조건 지나요. 그리고 얘네들이 만들 수도 있어요. 조사업체가 조사를 레포트를 꾸미잖아요. 그럼 레포트 꾸밀 때 날짜도 변경해요. 그러면 보험사는 우리는 안날로 한 달이 안 지났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레포트가 간 게 우리가 언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등기가 간 게 아니라 담당자가 전달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날짜를 수정하면 우리는 몰라요. 보고서, 레포트 보고서를 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일결은 조금 의미가 없고 이거 조금 보통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2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3년만 참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지 이런 부분 좀 많이 헷갈리시죠? 다 알고 계시나요? 이게 보험금 지급 사유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2년 안에 고지 의무가 있어요. 내가 고혈압으로 고지 의무가 있는데 위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 보험은 암 진단금밖에 없어. 그럼 고혈압이랑 암이랑 인간관계도 없고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암 진단금밖에 없는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급 사유가 발생 안 했잖아요. 고혈압에 관한 지급 사유가 발생 안 한 거잖아요. 근데 고혈압인데 뇌경색이네? 그러면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합병증이 발생된다거나 아니면 계속 치료비가 발생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계약을 끊으러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약관에 있는 조항입니다. 자, 이거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제 법원 사례예요. 이 사람은 94년도랑 2008년도에 B형간염 이게 태아보험 가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2012년도 4월 달에 보험 계약을 체결했어요. 속이고. 근데 아이가 출생됐네요. 근데 그때까지 약물 복용도 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B형 간염 있는 사람이 약을 먹어도 태아한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래요. 예. 근데 아이가 보통은 바로 태어나자마자 내성마비 진단을 받기는 어려워요. 아이가 조금 막 상태나 뭐 늘어지는 거랑 눈이나 못 맞춤 이런 거 본 다음에 보통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14년 11월 달에 내성마비 1급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2015년도에 후유장애 청구를 했죠? 보험사가 줬을까요? 안 주죠.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게 그 영구적으로 이게 지금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경과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험금을 아마 안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이 들어갔어요. 2016년 11월 15일 날. 근데 보험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약 체결로부터 3년 이내는 해지를 할 수 있지만 넘어가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소송 접수되자마자 바로 해지한 거예요. 보통은 접수하고 한 달 정도 있다 보면은 그 상대편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해지를 한 거예요. 나쁘죠. 소송 넣었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약간에는 지네는 맨날 법 따지면서 그렇게 적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소송 들어갔는데 해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급하라고. 네. 지급하라고 나왔어요. 후유장애가 80% 이상이 맞다. 지급하라. 근데 이게 보험사가 또 가만히 있겠어요? 또 2심 항소한 거예요. 항소해서는 또 그걸로 안 다퉜어요. 왜냐하면 의료적인 자료가 이 사람 80% 이상 후유장애라고 다 나왔어. 이제 따질 게 없어. 그죠? 이제 앞에 걸로 사기. 예, 고지의무 위반했다. 그러니까 사기다. 그러니까 이건 취소를 해야 된다. 이게 취소 사유로 가면은 3년이 지나도 돼요. 그래서 보험사가 약간 좀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조건 보험 사기. 보험계약 많이 가입해도 사기, 뭐 약간 문제가 돼도 사기, 고지의무 위반도 사기. 그래서 사기로 들어온 거예요. 사기로 정말 열심히 싸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1심 판결은 생각보다 조금 빨리 끝났어요. 근데 2심 판결은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지급해라. 2심 판결도. 왜냐면 B형 간염이랑 아이가 내성마비 진단 받은 거랑 인과관계가 없다. 그래서 지급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가끔 가다가 이상한 논리를 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사건이 얘네들이 또 보험사가 지네가 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정보를 일부만 공개해요. 내용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 출력을 하면 이 법원에서 받으면 중요한 내용은 다 그냥 공백이에요. 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정부 일부 제한. 보험사에서 흥 땡땡 흥 땡땡이. 근데 이건 저희 소송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누가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렇게 정보가 안 보인다. 혹시 받아볼 수 있냐라고 해갖고 그걸 좀 추적하다 보니까 되게 조금 유용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만약에 그런 경우 지금 최근에 판결 난 것도 형사 판결 난 게 그런 게 있어요. 고혈압 당뇨를 가입을 했어요. 10년 전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고혈압 당뇨를 계속 치료를 받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3년 지나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로 10년 된 계약을 보험사에서 보험 사기로 넣었어요. 그래서 형사 판결이 다 토해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동일한 질환으로 갔었을 때는 민사적 사기든 형사적 사기든 사기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인과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이 된 겁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처리한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삽질하다가 허리가 골절됐대요. 아, 이거 되게 난감하죠. 넘어지기라도 하시지.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조금 착해가지고 넘어졌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막 말을 조금 약간 버벅거릴 것 같아서 우리가 또 고객의 맞춤형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대로 삽질하다가 진짜 삽질하다가 골절된 건 맞아요. 저도 좀 처음에 이 사건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삽질하다가 골절됐다라고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생명, 하나손보, 삼성화재 와 보험사도 그냥 삼성생명, 아니 하나생명, 삼성화재 막 머리 아픈 회사인데 또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또 조사 나올 게 다 예상이 되죠. 근데 보니까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5월 25일 가입했어요. 마지막에. 그 우리가 오래된 보험 가입이 있고 최근에 가입했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것만 먼저 청구할래 이게 안 되잖아요. 보험사에서 다 조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묻어놨어요. 어차피 몇 개월만 참자.
어차피 해지당하면 안 되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제가 6월 초쯤에 청구를 해갖고 최근에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생명은 맨 나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손보랑 삼성화재는 같이 들어갔어요. 왜 얘네는 지금 이상이 없잖아요. 어차피 2015년 지금 마지막이 2015년인가 16, 17, 18, 12월. 그러면은 요때만 지나서 청구를 하면 보험계약은 해지 안 당하고. 근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5년 뭐 10월 달 청구했다라고 하면 조사 나오죠. 해지하려고. 그러니까는 사고일자랑 청구권 소멸시효 그다음에 그 지금 계약일로 3년이 지났는지 그거를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제 나름대로 셀링 포인트,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셀링 포인트. 이게 보험금 청구서 작성하는데 셀링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주 머리가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보험금 나갈 때 저도 보험금 청구서 작성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요 회사는 조금 작긴 한데 아니면 요 칸이나 이렇게 만약에 상해를 청구했다라고 하면 질병 쪽이나 아니 보통 요쪽에 조금 칸이 많이 비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그냥 내가 받고자 하는 담보를 적으세요. 근데 의료실비 계산하기는 어렵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의료실비는 당연히 줄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안 주는 게 뭐예요? 수술비. 수술비 잘 안 주잖아요. 분명히 2번 수술을 했는데 한 번만 주고 꼭 따져야지 꼭 줘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 놓는 거예요. 아까도 수술했다고 내용도 적어 놨고 그다음 여기다가 한 번 더 적어 놓는 거예요. 친절하게. 너네 엉덩이 들썩거리지 마라. 내가 친절하게 다 적어 놨다. 라고. 그래서 수술비, 이해. 예를 들어서 뭐 자안, 우안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요. 날짜를 적으셔야 돼요. 2016년 뭐 몇월 며칠 날 1회, 몇 년 며칠 날 2회 이렇게 적으시고 그렇게 해서 곱하기 얼마. 그 금액은 소극적으로 작게 적지 마세요. 아, 내가 헷갈리는데 이거 2종인지 1종인지 아니면 좀 헷갈려라고 하면 좀 높은 걸로 하세요. 그 보험사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지급을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 일당도 얘네들이 암암리에 많이 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번 일당, 의료비, 그다음 수술비, 진단자금. 그러니까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면 수술비를 많이 뺀다고 2번 했는데 분명히 따로따로 2번 청구했는데 동시 수술이라고 한 번밖에 안 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적어요. 그리고 밑에다 합계 금액도 대충 적어놔요. 그러면은 고객들이 전화 오면 얼마를 받았는지 그냥 대충 얘기가 들리면 아 제대로 받았구나. 아니면 좀 부족한데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우리만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고객한테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아 뭐 좀 잘 못 챙겨주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만 속으로 알고 있다가 청구가 안 됐네? 라고 얘기하면 보험사에다가 또 따지는 거죠. 따진 다음에 미리 얘기하면 고객님 수술비 1회가 안 들어왔어요. 이거 제가 받아드릴게요 라고 하면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못 받으면 왜 안 줘요?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내 능력이 되게 부족해 보이고 그럴 경우에 보험사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죠. 이거 왜 2회인데 1회만 주셨어요? 1회 더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보험사가 지급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또 생색을 내시는 거죠. 아, 이거 원래 지급 안 됐는데 제가 싸워가지고 이것 때문에 제가 하루 종일 일을 못했습니다, 고객님. 그런데 이걸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고객님은 처음에 6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 안에 100만 원이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꽁돈인 거예요. 그러면 되게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계약을 했더니 보험금도 알아서 잘 찾아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의료실비가 지금 보험사에서 뭐 반창고, 뭐 튜브 뭐 이런 것도 그냥 다 뺀다 그러더라고요. 실비를. 비급여 항목 그냥 몽땅 다 빼버린대요. 그러면 고객은 돈이 몽창 들어왔기 때문에 다 받았는 줄 알아요. 근데 알고 보면 다 지급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실비 같은 경우도 대충 보고 비급여 항목이 많다라고 하면 원래는 좀 소견서를 발급 받아가시면 좋아요. 비급여 항목 뭐뭐뭐뭐는 치료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받아가면 좋은데 고객은 또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아니 뭐 쓸데없이 무슨 돈을 들여서 또 뭐 그렇게 소견서를 또 발급받냐 또 짜증 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나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돈이 덜 들어온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보험사에다 항의를 하고 소견서를 해달라고 해야죠. 제가 4번 항목은 조금 지금 빈칸으로 남겨놨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들은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셀링 포인트랑은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카메라가 촬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우리가 언더라이터 부서에서 소견서 발급해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저한테는 중요하진 않은데 여러분한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 소견서를 발급해 갖고 오라. 이제 계약 이 사람이 뭔가 이제 뭐 취조가 완결됐는지 확인하려고 계약을 넣었는데 소견서 발급해 갖고 오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은 추후 관찰 이러한 진단으로 추후 관찰 요망 이런 말이 들어가면 승인이 잘 안 난대요. 그래서 그 문구를 빼야 된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고 그 문구는 왜냐 추후 관찰 요망은 이 사람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그 계속 경과 관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구를 빼고 소견서를 발급받으면 그러면은 계약이 승인 날 확률이 높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팁일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